가끔 죽음이 질병, 사고,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동물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명성, 재능, 성공도 자연의 거친 힘으로부터 이 스타들을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욱 잊히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 때문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동물들을 찬미하는 데 일생을 바쳤지만 결국 그들을 등진 것은 바로 그 동물들이었습니다. 이 목록의 각 이름은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팬들에게도 슬픔의 충격파를 안겨줍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비극적인 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야생이 자신만의 규칙을 따를 뿐이라는 소름 끼치는 상기시킴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물에 의해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유명인 사망사고 요담까지를 밝혀낼 것입니다. 각 사례는 이전 사례보다 더 가슴 아프고 믿을 수 없습니다. 1. 스티브 어윈은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악어 사냥꾼이었습니다. 위험의 정면으로 뛰어들어 악어와 씨름하고 독사를 다루며 가장 치명적인 동물들을 전 세계적인 TV 스타로 만든 카키세고스의 용감한 남자였죠. 무한한 에너지와 사라지지 않는 미소를 지닌 그는 자연을 세우릴 넘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야생동물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2006년 9월 4일 그가 교육하고 영감을 주려던 그의 임무는 갑작스럽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끝을 맞이했습니다. 호주 해안에서 바다의 가장 치명적인 생물 Ocean's Deadliest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중 스티브는 거대한 가오리와 함께 물에 들어갔습니다. 가오리는 인간에게 위협으로 거의 여겨지지 않는 생물이죠. 단 한순간에 그 고요한 바다는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오리는 꼬리를 위로 휘둘러 독이 있는 가시를 스티브의 가슴에 곧바로 박아 넣어 심장을 꿰뚫하렸습니다. 승무원들은 당황하며 그를 물에서 끌어내 필사적으로 살리려 했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악어, 사자, 비단뱀과의 수많은 만남에서 살아남았던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맹렬함으로 알려진 포식자가 아니라 대부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동물에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팬들은 대륙을 넘어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활기차고 강인한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침묵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죽음 속에서도 스티브의 유산은 그의 아내 테리, 자녀 빈디와 로버트, 그리고 그로 인해 여전히 야생을 보호하기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열정과 위험 사이의 경계가 극도로 얇다는 것, 그리고 자연은 결코 우리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이치, 티머시 트레드웰. 티머시 트레드웰은 단순한 야생동물 애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즐리 곰들 사이에서 마치 그들 중 한 명처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3번의 여름 동안 그는 알래스카 카트마이 국립공원 깊숙한 곳에서 우리나 장벽 없이 캠핑하며 오직 사랑과 신뢰가 야생을 길들일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에만 의지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두려움 없는 환경운동가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무모한 몽상가였습니다. 하지만 곰들에게 그는 그저 또 다른 인간 침입자일 뿐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가을이 혹독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티머시와 그의 여자친구 에이미 휴그나드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떠날 준비를 마쳤었지만 항공사와의 다툼 끝에 야생에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때쯤 그가 알고 지내던 곰들은 모두 동명이에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는 곰들은 낯선 존재들이었고 배고프고 예측 불가능하며 절박했습니다. 그 곰들 중 한 마리, 거대하고 불안정한 곰이 티머시의 마지막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곰은 불편하네요. 그날 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물은 잔혹한 힘으로 공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을 태우러 온 조종사는 찢겨진 캠프장과 남은 것을 지키는 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수색대는 나중에 뼈 조각과 잘린 팔에 여전히 채워져 있던 티머시의 손목시계만을 회수했습니다. 곰은 사살되었지만 그 공포는 계속되었습니다. 티머시의 이야기는 헌신과 파괴 사이에 깨지기 쉬운 경계에 대한 소름 끼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연은 자신만의 선택을 했습니다. 3. 캐서린 채플. 캐서린 채플은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여배우는 아니었지만 왕좌의 게임에서 용과 장대한 전투를 생생하게 구현하는데 일조한 뛰어난 시각 효과 편집자였습니다. 스크린 뒤에서 그녀는 야생동물 보호와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에 마음을 바치며 그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캐서린에게 동물들을 자연 서식지에서 보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2015년 6월,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떠났고 요하네스버그 근처의 유명한 라이온 파크에서 사파리를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차량 안에 머물고 창문은 올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처럼 캐서린도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해 창문을 내렸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한 단 한순간이 치명적인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경고 없이 암사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섬뜩한 속도로 암사자는 캐서린의 목을 물고 열린 창문을 통해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목격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가이드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공격은 무자비하게 빨랐습니다. 몇 초 만에 캐서린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물 보호에 그토록 지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희생될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스크린에서 환상의 생명체를 구현했던 여인이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자연의 실제하는 힘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소름 끼치는 경고가 됩니다. 통제된 환경에서도 야생은 결코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창문을 한번 내린 것이 경외감을 비극으로 바꾸는 전부였습니다. 4. 다이앤 위플. 다이앤 위플은 그 자체로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엘리트 라크로스 선수이자 존경받는 코치, 그리고 스포츠계 여성들의 선구자였던 그녀는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준 불굴의 투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경기를 이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그녀의 삶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위험한 탐험 도중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어야 할 샌프란시스코 아파트 건물의 복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료품점에서 돌아오던 중 그녀는 이웃들이 키우던 거대한 130파운드 프레사 카나리오 견인 베인을 만났습니다. 이 이웃들은 교도소 갱단과 연루된 2명의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베인은 전통적인 의미의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발 달린 무기였습니다. 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웃들은 개가 그녀를 물어뜯는 동안 다이앤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도움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완전히 도살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은 찢어졌고 몸은 80개가 넘는 물린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검시관은 나중에 그녀의 몸에서 손상되지 않은 유일한 부분은 머리 꼭대기와 발바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여파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주인 중 한 명은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 물림 사건에서 매우 드물고 소름 끼치는 판결이었습니다. 다이앤 위플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손에 들어간 동물들이 무기가 될 수 있고 안전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오, 알렉시스 마르티네스. 알렉시스 마르티네스는 고작 29세였지만 뛰어난 해양 포유류 조련사로서 이미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훈련되었으며 자신이 함께 일하는 동물들과 깊이 교감했던 알렉시스는 웅장하면서도 위험한 생물인 범고래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로로파르크에서 그는 수중에서의 뛰어난 기술과 조용한 자신감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크리스마스 이브, 그 신뢰의 유대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대한 수컷 범고래 케이코와의 일상적인 리허설이었어야 할 시간 동안 알렉시스는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범고래가 파괴적인 힘으로 그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의 가슴이 으스러지고 주요 장기들이 파열되었습니다. 구조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그에게 도착했을 때 알렉시스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구보다 위험을 잘 이해했던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자신이 돌보던 생명체에 의해 그렇게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케이코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양공원 세계에서는 쇼는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때까지는 말이죠. 알렉시스의 죽음은 감금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스트레스, 긴장, 그리고 공연과 위험 사이의 흐릿한 경계를요.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가장 지능적인 동물조차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야생이라는 소름 끼치는 경고였습니다. 6. 제키 박스베르거. 제키 박스베르거는 육상계의 전설이었습니다. 4번의 올림픽에 출전하여 체력과 투지로 여러 세대에게 영감을 준 프랑스 장거리 선수였죠. 그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끈질겼죠. 파리 경기장에서부터 국제 마라톤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름은 지구력과 위대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키는 모든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사람처럼 보였고 멈출 수 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케냐에서의 가족 휴가 중 운명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사파리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야생 코끼리를 촬영하던 중 제키는 완벽한 장면을 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동물이 돌진했습니다. 끔찍한 힘으로 코끼리는 그를 코로 휘감아 나무에 내리치고 놀란 구경꾼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짓밟았습니다.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관광객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동물의 멈출 수 없는 분노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달렸던 제키는 어떤 선수도 벗어날 수 없는 유일한 상대, 즉 날 것 그대로의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참담했습니다. 규율과 통제를 마스터한 챔피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힘에 의해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제키 박스베르거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인한 몸과 가장 날카로운 의지조차도 야생에 의해 한순간에 으스러질 수 있다는 잔인한 경고였습니다. 7. 테일러. 미첼 테일러 미첼은 고작 19세였지만 평론가들이 날 것 그대로의 소울풀한 목소리라고 평한 토론토 출신에 떠오르는 포크 가수였습니다. 데뷔 앨범이 주목받으며 그녀는 유망한 경력의 문턱에 서 있었고 음악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개척할 준비가 된 젊은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그녀의 9번째 생일 바로 그날 가장 예상치 못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비극이 닥쳤습니다.
테일러는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의 케이프 브레턴 하이랜드 국립공원에서 혼자 하이킹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했고 종종 야외의 고요한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산책은 그녀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코요테 무리가 공격했습니다. 코요테는 보통 인간을 두려워하며 치명적인 공격은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사실 그날까지 북미에서 성인이 코요테에게 죽임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테일러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동물들의 맹렬함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출혈을 겪었고 필사적인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소식은 야생동물 전문가들과 음악계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식량 부족, 비정상적인 행동 등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날 코요테들이 왜 포식자로 변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실은 그 폭력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잘라버린 가능성 때문에 가슴 아팠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목소리가 광야에서 침묵했고 오직 질문과 슬픔만을 남겼습니다. 이 7가지 비극은 한 가지 잊히지 않는 진실을 증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명성, 재능, 힘도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숲으로, 애완동물에서 야생 포식자에 이르기까지 경이로움과 공포 사이의 경계는 극도로 얇습니다. 각 이야기는 상실일 뿐만 아니라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기억하세요. 야생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으며 가장 밝은 별조차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와 같은 더 강력한 이야기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며 유명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벨을 켜주세요.